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우리 빠꽁시대 개척자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우주체한 람보 선생님 이브람 쌤이에요.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우리 빠꽁시대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경제활동의 이해, 자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차근차근 람보쌤과 함께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의미, 요거 시험 문제 좀 잘 나오죠. 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경제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있어. 자 재화가 있고 서비스가 있어. 자 재화라는 것은 선생님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고 했고,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이라고 얘기했었다.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물건은 여기 보이는 이런 뭐 립스틱이라든가 또는 이 핸드크림이라든가 그리고 선생님이 입고 있는 이런 드레스라든가 이런 거 다 눈에 보여. 그러나 서비스라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강의를 해주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것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네,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는 거, 그런 것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치료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죠. 네, 치료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기술 같은 거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비스라고 그렇게 불러. 그래서 서비스야. 그래서 서비스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생산하고 또 분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과 이에 필요한 모든 사회 질서를 말한다. 이걸 경제활동이라고 한대요. 자,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기역에 컴퓨터, 눈에 보이는 물건 맞죠? 자, 니은 선생님의 수업, 네 맞아요. 디귿. 자, 생산, 농부가 수확한 사과를 판매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판매도 생산 안에 들어가는 거지. 자, 리얼. 자, 분배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그러니까 분배라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떤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일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월급 받아요. 맞는 내용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잠깐 도라에몽 형아가 들어왔네요. 네, 왜 들어왔지? 네, 지금 강의 중인데. 네, 그래서 월급 받는다 맞고요. 그 다음 미음, 소비. 소비는 친구들과 학교 규칙에 대해서 의논하였다. 친구들과 학교 규칙에 대해서 의논한 거는 이거는 소비 활동에 들어가지 않죠. 이거는 그냥 어떤 경제활동이라기보다는 학교 규칙에 대해서 그냥 의논한 어떤 의논활동이죠. 학교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경제활동의 종류 볼게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글이 설명하는 경제활동의 대상을 한번 찾아보자.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하는 활동이야. 봐라. 재화와 서비스를 만든다. 뭐야? 그렇지. 우리가 생산이야. 그런데 이때 가치를 증대시켜. 그러니까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 생산이야. 자, 그러면 이 생산에 들어가는 거 보자. 재은이는 서점에서 책을 구입했어. 책을 구입한 건 뭐야?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소비지, 그지? 네, 2번. 서진이 삼촌을 학원에서 강의. 서진이 삼촌 은이죠. 네, 서진이 삼촌 은입니다. 서진이 삼촌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셨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진이 삼촌은 학원에서 강의를 했어. 이건 뭐야? 이건 생산이 되겠지? 근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물건인 학원 강의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자, 3번. 현우는 운동장에서 줄넘기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운동한 거야. 네, 자신이 그냥 운동한 거야. 이것은 생산, 소비, 그리고 분배 이런 것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줄넘기를 사서 했으니까 굳이 한다면 뭐 소비에 강제로 넣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를 그냥 넣기는 조금 그렇고. 4번. 수경이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사 오셔서 소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치? 5번. 채원이 아버지는 오늘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자신이 일한 거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으신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분배를 받으신 거야. 그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 자, 3번 볼게.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개념 바르게 연결해봐.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와. 해보자. 경제활동은 기역, 니은, 디귿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대. 선생님이 경제활동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알지? 생산, 소비, 분배. 자, 보자. 자, 기억 봐. 자, 무엇은? 필요한. 여기 봐. 재화 서비스를 만들었대. 그리고 재화의 가치를 증가시킨대. 가치 뿜뿜. 가치 뿜뿜. 네, 이거를 증가시켜. 가치 뿜뿜. 뭐야?
생산.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이것은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거야. 자, 그렇게 돼. 내가 생산에 참여했어. 그러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놓으란 말이야. 자, 그거 바로 뭡니까? 네, 분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야. 구입한다 또는 구매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거 바로 뭡니까? 소비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거 지르는 거죠. 플렉스. 네, 바로 소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의 정답 1번이죠. 생산, 분배, 소비.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제와 지금 자유제의 사례를 바르게 연결해 보라고 했습니다.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경제, 쉽게 얘기해서 내 돈을 지불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자유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제제에는 뭐가 들어간다? 생수경제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냇물 같은 또는 바닷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제제가 아니라 자유제예요. 그렇죠? 왜냐면 바닷물을 내가 이제 거기서 막 수영하는데 돈 내고 수영하지 않아. 그 바닷물을 내가 마셔? 돈 내고 마시지 않아. 돈 내고 마시는 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생수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생수는 돈을 내고 우리가 마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닷물 같은 거는 자유제지만 이 바닷물이 만약에 생수화 됐다. 그렇다면 생수는 돈을 주고 우리가 사 먹는 거니까 경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맞고 자유제 공기 들어간다. 맞네요. 4번의 정답. 네, 1번이 벌써 정답입니다. 자, 경제제 공기 틀렸죠? 네, 요거 두 개 서로 위치 바뀌어야 되고 3번에 경제제 햇빛 들어가잖아. 이것도 두 개 위치 바뀌어야 돼. 자, 지금 공기와 햇빛 둘 다 자유제에 들어가고 바닷물 생수 요거 두 개 위치 바뀌면 네,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우리 경제주체 도표가 나왔어.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먼저 A가 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자, A는 지금 뭐냐면 잘 봐라. A에서 지금 B로 노동토지 자본이 간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A가 노동토지 자본을 준대. 노동토지 자본을 우리가 뭐라고 해? 생산요사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할 때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재료가 있단 말이야. 그걸 갖다 우리는 생산요소라고 그래. 그런데 그 생산요소가 바로 뭐냐면 노동토지 자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B가 받아. 그래서 B는 이거를 잘 써가지고 생산을 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A한테 임금, 지대, 이자 이런 것들을 대가로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봅시다. 내가 열심히 노동했습니다. 그럼 노동에 대한 대가로 나는 뭘 받아? 한 달에 한 번씩 임금을 받고 토지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땅을 빌려줬으니까 땅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지. 그게 바로 지대. 또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뭘 받아? 이자를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토지 자본이 가고 그다음에 임금지대 이자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A는 누가 봐도 뭐야? 이거는 가계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B는 뭐가 되는 거야? 기업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C는 바로 뭐냐면 A와 B가 세금을 낸대. 세금을 걷는 곳이 누구네? 네, 그렇죠. 정부죠, 정부. 자,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뭐를 한다? 공공재를 만들어서 A와 B에게 제공한다. 이 공공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또는 뭐 공항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야. 그렇지만 이거를 만드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국민들한테 싸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돈이 남는다 안 남는다 네, 이윤이 추구가 되지 않아요. 돈이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생산의 주체가 기업이란 말이야. 그런데 기업이 공공재는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공공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알맞은 것을 지금 골라보고 가도록 할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A는 이 가게라 그랬어요. 가게는 주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다. 자, 가게는 뭐의 주체야? 소비의 주체야. 알았어. 뭐의 주체? 소비의 주체. 소비의 주체와 그러면 생산의 주체는 누구니? 기업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1번 틀린 말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A는 적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A는 가게인데 적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한다 그랬어. 지금 생산한다고 했는데 생산의 주체는 선생님 뭐라고? 기업이야. 자, 그 다음에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어. 자,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누구냐면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되는 곳은 어디야? 기업이지. 그러면은 2번 또 틀렸어. 자, B, 기업은 주로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화 서비스를 소비의 주체는 누구야? 그렇죠. 이거는 가게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요. 자, B는 생산의 주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C,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주체다. 너무 맞아요. 자, 우리가 정부 하면은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주체야. 이거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알았어.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이야. 자, A, B, C는 생산 요소라고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A, B, C를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해? 아니지. 경제 활동을 하는 얘네가 바로 누구야? 주인공. 그래서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 주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림 속 경제 주체가 상호작용을 보고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미래 N 교과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요런 도표가 시험제 잘 나올 건데 똑같은 말이죠. 자, 지금 가부터 누군지 보자. 지금 가를 보니까 얘는 나한테 노동토지 자본을 제공하네. 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 가는 누구야? 가게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요. 노동토지 자본을 받아가지고 임금지대 이자를 대가로 주고 있어. 자, 그렇다면 얘는 누구야? 기업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를 볼게요. 다는 세금을 받아서 공공재를 만들고 있어. 누구야? 정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나는 생산의 주체야. 그래서 나가 가한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야. 생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가게가 재화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가지고 그 물건을 샀으니까 물건에 대한 대금을 갚겠지. 그래서 상품 구매에 대한 대금을 가게가 기업한테 이렇게 갚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답하래. 경제 주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 지금 볼게. 자, 가의 소득은 임금지대 이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는 소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임금지대 이자를 받았다는 거지. 이거 맞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가는 보니까 가는 가게고 나는 기업이고 다는 정부야. 맞아. 그치? 그 다음에 나의 투명한 경영 등 사회적 책임이 강요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어. 그지? 이거 맞는 얘기지? 이거 겁나 맞아. 그 다음에 나봐. 나는 생산 요소를 이용한 생산 활동을 담당한다 그랬어. 너무 맞아. 그러니까 나가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얘는 생산 역할을 해야 돼. 그지? 자, 기업은 생산 활동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다는 보니까 공공재 공급으로 그러니까 이 기업이 공공재 공급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대. 이거 겁나 틀렸지. 이거 겁나 구라야. 그지? 야, 이거 보면은 지금 다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까지 맞아. 그지? 그런데 이윤 추구가 안 된다니까. 공공재는 이윤 추구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얘를 만들 때 공공재 대표적인 게 뭐야? 도로야. 그런데 이걸 만들 때 돈이 겁나 많이 들어.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줄 때는 쓸 때는 싸게 쓰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윤 추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이윤의 극대화는 이윤의 극대화가 만약에 됐다면 이걸 기업이 했겠지. 그치? 그런데 이윤 추구가 안 되니까 기업이 안 해.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뉴뉴 티티 울며 겨자 먹기로 누가 한다는 거야? 그렇지. 국가가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윤의 극대화 추구 겁나 구라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지금 이거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5번이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할게요. 경제 주체 간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 중 기역 미음 중 옳지 않은 거 무엇이냐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너무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 나 지금부터 지금 정리하고 가도록 하자. 자, 기억 봐. 자, 기억이 일단 미음한테 보니까 노동토지 자본 주고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기억은 누구야? 가게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자. 미음 보도록 할게요. 자, 미음은 가게한테 노동토지 자본을 받는다고 했어. 그럼 얘 기업이야. 그냥 딱 봐도 됐지? 그리고 이 미음이 지금 뭘 줘야 되냐면 지대 이자.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바로 뭐야?
이것은 임금이야. 그래서 임금을 줘야 돼. 그렇지. 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보도록 할게. 리을은 뭐야? 그렇죠. 이것은 네 정부가 되겠지. 얘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디귿을 준대. 자, 디귿은 바로 뭘까? 공공재를 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가계죠. 소비활동의 주체다. 정답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노동에 대한 대가 뭘 받았다고? 임금 받는 거야. 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다. 너무나 맞아. 그렇지. 그게 바로 임금이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자, 디귿 보도록 할게. 자, 디귿은 보니까 디귿은 어떤 놈이냐면 지금 리을에서 디귿을 이렇게 뿜어서 주는 거야. 그래서 가계와 기업으로 얻는 세금으로 생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얻는 세금으로 생산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얻는 뭐야? 세금으로부터 생산하는 거. 그게 바로 뭐야? 공공재. 맞아. 자, 그다음에 리을 볼게. 정부인데 경제활동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경제 질서를 유지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부가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은 경제활동에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거. 정답. 자, 그 다음에 미음 보도록 할게. 얘 누구니? 기업이지. 가계 생산 요소를 제공한대. 자, 그럼 보자. 그러면 이 기업이 생산 요소를 제공하니? 아니지. 생산 요소는 누가 제공하는 거야? 이건 가계가 제공하는 거야. 기업은 그거를 줍줍하는 거야. 받아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대가를 가계한테 지불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7번의 정답은 5번이 틀렸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경제생활에서의 합리적 선택 볼게. 자, 자원의 희소성인데 이 경제 용어 시험 문제 좀 잘 나와. 그런데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가 겁나 쉽게 풀어버릴 거야. 자,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경제 용어 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인간의 욕구는 겁나 무한한데 비해서 이를 충족해줄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 자, 요거 시험 문제 1타입니다. 지금 자원이 부족한데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 그리고 이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자원이 가치가 있고 없고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석유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냥 검은 똥물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땅을 팠는데 검은색 물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똥물, 들어, 지지 막 이래 지지쳤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석유는 어때? 우리 집에서 만약에 석유가 터졌다. 공부 왜 합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난리 나는 거. 여러분들 왕자 공주 바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석유가 똥물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의 석유는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도 역시 이 자원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것을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얘기한다. 자,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자원의 희소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자원의 희소성은 우리가 수량으로 결정되는 개념은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으로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적인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어떤 곳에서 열대기후 지역이야. 그곳에서 에어컨은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러나 그곳에서 만약에 난로가 한 대밖에 없어. 그러면 한 대밖에 없다고 해서 희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대밖에 없어. 너무 소중해. 존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난로가 필요 없으니까. 난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헬이지, 헬. What the hell? 네, 그쵸. 헬이에요.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희소성은 어떤 이런 숫자, 한 대 있어, 10대 있어, 100대 있어,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절대적인 양으로 희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장소라든가 또는 시간대라든가 시대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양의 개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입니다. 자, 희소성이 뭐냐라고 서술해 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무엇은 무한한데, 그렇지. 나의 욕구는 무한한데 그에 비해서 자원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그걸 갖다 우리는 희소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다음 글에서 기억에 들어갈 경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경제활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를 우린 뭐라 그래?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그래. 자, 여러분들 9번 같은 문제는 시험 문제 1타야. 자, 지금부터 풀어보자. 자원의 희소성은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했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자원의 절대적인 양. 이거 페이크로 시험대 겁나 잘 나와. 절대적인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개념이야? 아니잖아. 그럼 뭐에 의해서 결정되니? 상대적 개념이죠. 니은 틀렸어. 디귿 기존에 있던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 야, 기존에 있던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을 우리 뭐라 그래? 생산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디귿 틀렸어. 자, 리을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때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그렇죠.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무슨 문제에 직면한다?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그러니까 9번의 정답은 길이가 되겠네. 길이. 갈아요! 길이요! 9번의 정답 몇 번? 네, 2번 되겠습니다. 자, 자원의 희소성 대표적인 예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 같은 경우는 예들과 함께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와 한번 보도록 할게.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 자, 극지방에서 추운 기후 때문에 에어컨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열대지방에서는 무더운 기후 때문에 에어컨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극지방에서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대. 그런데 이 무더운 기후에서는 에어컨이 필요로 하대. 그러니까 장소 또는 기후에 따라서 에어컨이라는 것이 이 자원이 에어컨이라는 자원이 희소할 수도 있고 희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경제적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해 깨끗한 물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오늘날은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우리가 생수를 사 마실 수 있다는 거지. 자, 요거의 설명만을 이건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문제다. 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자, 기억. 자원의 희소성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져. 너무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깨끗한 물은 과거에 비해 희소한 자원이 되었다. 이것도 너무나 맞는 얘기야. 그렇지. 자, 지금 희소성은 자원 자체의 절대적인 양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선생님이 상대적 양. 이거 페이크로 너무 잘 나온다고 했어. 자, 리을. 극지방에서의 에어컨은 열대지방에서의 에어컨보다 희소한 자원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 극지방에서의 에어컨은 열대지방에서의 에어컨보다 희소한 자원이다. 그거는 맞는 얘기가 틀렸지. 그러니까 에어컨은 지금 극지방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어. 너무 추워. 펭귄한테 에어컨 틀어준다고 해봐. 펭귄이 바로 이런 후레이크 하면서 바로 욕해. 그러니까 열대지방에서 필요한 게 바로 뭐야? 에어컨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리을은 지금 틀렸지.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이야.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가나 초콜릿. 네, 그래서 정답은 10번의 정답 1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볼게. 네, 합리적 선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은하는 3,000원으로 분식집에서 떡볶이, 김밥, 순대 중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한다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가진 게 3,000원. 예를 들면은 얘가 한 3억 갖고 있어. 그럼 떡볶이, 김밥, 순대 왜 고민하냐고. 다 시키지. 바로 여러분들 쯔양처럼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먹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은하는 지금 3,000원밖에 없어요. 주머니에는 먼지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네, 2AM의 노래죠. 네, 은하는 3,000원이라는 그러니까 자원의 한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얘 욕구는 무한해. 다 먹고 싶어. 다 처먹고 싶어.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자원의 한계를 가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선택의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야. 1번. 인간의 욕구는 한정되어 있다. 아니, 무한하다고. 그럼 11번의 정답 1번이 지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사람마다 편익과 비용이 서로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편익.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삼으로써 얻는 만족감과 그걸 삼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다른 가치. 그게 바로 비용이지. 이거 같지 않아. 그 다음에 3번.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정답이죠. 이게 바로 희소성. 그러면 11번의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4번. 재화 서비스를 얻으려면 내야 하는 대가가 있어.
그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건 그냥 옳은 말이에요. 재화 서비스를 얻으려면은 그러면 어디서 훔쳐? 대가를 내야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옳은 말이야. 옳구나. 이렇게 할 만한 그냥 옳은 말이지. 이거는 지금 뭐 상관이 없어. 그다음 5번. 공동체에서 생활하려면 경제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에서 생활하려면 경제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공동체에서 생활하려면 경제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뭐 전혀 상관없는 말이지. 뭔 말인가 했어.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멍멍이 소리야.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번 정답. 자, 12번 볼게요. 편의과 기회비용. 지금부터 선생님과 기회비용을 구해볼 거야. 이 시험 문제 잘 나와. 다음 세례에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알맞은 걸 봐봐. A에겐 2시간이 주어져 있어. 2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당 7,500원이야. 자,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어머니의 집안일을 도와드리면 10,000원의 용돈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A는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공부를 선택한 거야, 얘는. 그러면 공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가치를 우리가 뭐라 그래? 기회비용이라 그래. 그러면 뭘 포기했니? 2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하는 거, 요거 하나 포기했고, 그 다음에 어머님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포기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2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했으면 시간당 7,500원이니까, 그러면 2시간을 했으면 7이 14에 15,000원이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했으면은 15,000원을 버는 거야. 그리고 엄마를 도와줬으면 10,000원을 버는 거야. 지금 뭐 시간당이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의 집안일을 2시간 도와줬을 때는 10,000원의 용돈을 받은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10,000원이기 때문에 이거 시간당이라고 계산하면 안 돼. 왜냐면 시간당이란 말이 없잖아. 그냥 10,000원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포기한 것 중에서 가치가 큰 거는 뭐니? 공부야, 공부. 그치? 그러니까 뭐야? 제일 큰 거는 그쵸? 이건 아르바이트 했을 때야. 그러면 아르바이트 뭐야? 15,000원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뭐야? 3번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 헷갈릴 만한 게 15,000원에 10,000원. 그러니까 이거 아르바이트도 포기하고 어머님의 집안일 하는 것도 포기했으니까 그러면 25,000원이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이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한 번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했을 것인데 그 한 가지 일을 내가 포기한 것 중에서 포기한 일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게 바로 뭐야?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더하면 안 돼. 더하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그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갑의 선택에 따른 편익이야. 옳은 설명 보기에서 골라보자. 음식 가격은 모두 동일해. 짜장면을 먹었을 때 편익, 그러니까 만족감은 100, 우동은 90, 만두는 80이야. 자, 만두를 선택했을 때 만두를 선택해. 그러면 그때의 기회비용은 짜장면과 우동을 포기하는데 그 중에서 큰 거는 짜장면 100이지. 그러면 만두를 선택하면 기회비용이 가장 적다. 그러면 이건 하나하나 풀어보면 돼. 짜장면을 선택하면 얘네 둘을 포기한 건데 그러면 짜장면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얼마야? 우동이 크죠. 90이야. 그러면은 우동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짜장면과 만두를 포기한 건데 짜장면과 만두 중에서 더 큰 건 뭐니? 짜장면이지. 그러니까 100이야. 그 다음에 만두를 선택했을 때는 짜장면과 우동을 포기한 건데 그 중에서 기회비용은 짜장면 100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만두를 선택하면 기회비용이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거야. 그러면 기억은 틀렸어. 니은 짜장면을 선택하면 기회비용이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짜장면을 선택했을 때는 기회비용이 90이지. 그러니까 가장 적은 거야.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어. 디귿 짜장면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렇죠. 왜냐면 기회비용이 지금 나머지는 100인데 얘는 90이니까 기회비용이 가장 작기 때문에 짜장면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야. 그 다음에 리얼 우동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짜장면 선택 시에 기회비용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동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얼마냐면 100이야. 근데 짜장면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90이야. 우동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짜장면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보다 큰 거 맞죠? 예. 100이 커, 90이 커. 100이 커. 그래서 지금 디귿 리을이 정답이야. 자, 그래서 디귿 리을
그러니까 5번이지. 13번의 정답. 네,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체제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기본적인 경제 문제 이거 보자.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야.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자, 무엇을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봐라. 지금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건 지금 선택의 문제야. 이거 다 선택. 무엇을 얼마나.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내가 지금 뭐 약을 만들 건데 다이어트 약을 만들까? 아니면 살찌는 약을 만들까? 다 만들면 좋죠. 그러나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 선택의 문제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야. 그러면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자원의 희소성. 정답 2번이야. 요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뭐냐? 시험 문제 잘 나와? 자원의 희소성이다. 이거 풀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자원의 희소성. 자, 다음 경제 주체가 고민하는 경제 문제로 옳은 것이야. 잘 봐봐. 요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위로 가서 선생님 설명 잠깐 해줄 건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고민하는 선택의 문제는 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것은 생산물의 종류와 그 다음에 수량을 결정하는 거야. 무엇을.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을 만들래, 살찌는 약을 만들래. 좋아, 무엇을. 그리고 이게 종류지. 그 다음 수량. 이걸 원하는 사람이 100명이야 아니면 1000명이야.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이건 뭐야? 어떤 방법. 기계로 만들 거야? 아니면 손으로 다 이렇게 동글동글 빚어가지고 만들 거야? 방법. 그 다음에 누구. 이거 누구. 대상이 누구야? 청소년이야? 여성이야? 아니면 중년 여성이야? 이러한 누구.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분배의 문제가 있어.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보자. 이 다음 경제 주체가 고민하는 경제 문제. 이 그림 은근히 시험에 나오는데 올해 임금을 10% 이상 올려야 해라고 노동자가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회사가 어려워서 3% 인상도 어려워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임금은 뭐야? 분배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생산물의 분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5번의 정답 4번이 되는 것이지. 자, 16번 볼게요. 시장경제체제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나는 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야. 자, 회사원 볼게. 우리 기업의 제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으니 생산량을 늘려야겠어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기업의 제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으니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어. 우리 기업의 제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으니 생산량을 늘려야겠다 그랬어. 자, 농부는 올해는 내 땅에 감자 대신 고구마를 심어야지. 자, 봐라. 지금 이제 경제체제가 나와. 우리가 경제체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시장경제체제, 그 다음에 계획경제체제, 그리고 혼합경제체제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지금 시장경제체제는 시장한테 다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자유경제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사원이 자유롭게 지금 이거를 선택하고자 하는 거야. 우리 기업의 제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으니 생산량 늘릴래. 자유롭죠. 그 농부는 올해는 내 땅에 감자 대신 고구마를 심을래. 굉장히 자유롭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결정해. 어떻게 뭐를 생산하고 어떻게 무엇을 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지금 뭐냐면 자유경제체제라는 거야. 그러면 이 경제체제에 대한 설명 잘 봐.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자유경제체제에서 내 자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인정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겁나 좋은 사람은 되게 잘 살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할 수 있지. 그러니까 빈부격차 발생해. 그치? 근데 2번.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맞아.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자, 3번.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굉장히 효율적이야. 그치?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할게. 효과가 좋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에 기초해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경제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유롭게. 시장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자유야. 근데 얘네들한테 자유를 주면 얘네가 알아서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고. 5번. 국가가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개인과 기업에 명령함으로써 경제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지금 5번이 틀린 말이지. 지금 국가가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개인과 기업의 명령함으로써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이것은 계획경제. 그러니까 국가가 계획해서 결정한다는 거야. 이건 계획경제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5번이 틀렸어. 자, 17번 보겠습니다. 계획경제체제예요. 반대로. 자, 사례와 관련 있는 경제체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야. 소련의 정치가였던 고르바초프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앞트럭에서 감자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차를 세워서 감자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그 운전자는 나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감자를 운반하는 것만 명령받았지 수량과 손실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감자를 운반하는 것만 명령받았지 수량과 손실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경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뭐가 완전히 현저히 낮아져 있는 거야? 그렇지. 얘네들은 효율성이 낮아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욕구가 지금 전혀 없어요. 왜냐면 열심히 해도 그에 따르는 대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이거 사례와 관련있는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야.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감자를 운반하는 것만 명령받았지 수량과 손실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계획경제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야. 자,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이거 굉장히 중요해. 계획경제에서 큰 건 바로 뭐냐면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2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는 시장경제야.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렸지. 자, 보이지 않는 손 애담 스미스. 이것은 시장경제에 대한 특징이지. 그러니까 2번 틀렸어. 3번. 개인이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 그렇지. 여기는 형평성 중심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평등해. 평등하게 올 그지로 평등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효율성이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부의 계획하에 경제적 평등을 이루고자 하며 형평성을 추구해.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이야.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고 국가나 집단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국유화를 하고 있다고 했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어. 자,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헌법조항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체제 특징이야. 이거 서술해봐. 요거 중에. 제119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중시한다는 거야. 자유를 중시해. 그래서 시장한테 모든 걸 다 맡겨.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시장경제체제라 그래. 그런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자, 소득의 분배적인 차원을 중요시하는 건 사실 계획경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계획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능력 있는 놈이 많이 벌어서 많이 버는 것보다도 많이 가져가고 능력 없는 놈은 못 벌어. 이런 개념이 아니야. 계획경제에서 왜 계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어느 누구나 다 잘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 그래서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그러니까 이 시장이 남용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한테 맡겨놨는데 시장이 굉장히 잘못된 뭐 빈부격차나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가 하는 거니? 계획경제가 하는 역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계획경제체제 요소를 일부 도입한 혼합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해.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계획경제적인 요소를 섞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그냥 섞은 게 아니라 기본으로 우리는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계획경제체제 요소를 일부 도입한 거야. 완전히 도입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일부 도입한 혼합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요거 시험지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자, 이렇게 적는다. 어떻게?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계획경제체제를 일부 도입한 혼합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알았지? 이거 완전히 암기.
자, 다음 헌법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다. 자, 이거 그대로 나오죠. 계속 나오는 거야. 헌법 제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맞죠? 자, 2번.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 지금 이거는 헌법 제119조에 우리가 1조만 보면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국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경제를 일부 도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우리는 시장경제체제를 하는데 계획경제를 일부 도입한 뭐라는 거야? 혼합경제체제를 했단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계획경제체제로 운영되는 거 아니죠. 일부 도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모두는 아니라는 거야. 이건 틀렸어. 자, 그랬기 때문에 계획경제를 일부 섞었다는 얘기고 3번. 시장경제체제에서 계획경제체제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장경제체제에서 계획경제체제로 변화하는 건 아니죠. 섞은 거야. 4번. 계획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한 게 아니라 둘이 바뀌어야 돼.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계획경제체제를 섞은 거야. 5번.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혼합경제체제다.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야. 자,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20번. 자, 요렇게 비교하는 문제 시험지 잘 나와. 그리고 2표 시험지 1타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비교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풀어볼게.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경제활동의 동기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 그지? 근데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주체.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개별경제 주체가 의사결정. 그러니까 개별경제 주체. 그러니까 가계기업 정부가 알아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러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그냥 정부가 계획을 해가지고 내려주면 이 개인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결정 주체는 정부야. 그 다음 문제 해결 수단.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시장 가격이 문제를 해결해. 그러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정부의 명령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거야.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은 형평성이 높아. 이거 바뀌었죠. 시장경제체제는 효과가 좋다고 했지. 효율성이 높아. 그런데 계획경제체제에서는 형평성이 높죠. 이거 두 개 바꿔야 돼.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은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기도 해. 왜냐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로지 나 중심이야.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해서 어떤 환경 파괴나 이런 게 일어나. 그러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단점이 국민의 다양한 욕구 파악이 어려워. 왜냐면 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국민의 다양한 욕구 파악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지금 틀린 거 리을 4번이 틀렸어. 자, 21번입니다. 요런 문제 잘 나오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라고 했는데 자, 가봐. 가다에 관련있는 경제체제 종류를 바르게 짝지어봐. 가봐. 국가가 주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이거 지금 뭐야? 계획경제죠. 국가가 주도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서 규제와 단속을 해.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되 이게 중심이야. 그러면 이거 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시장경제지. 요걸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서 규제와 단속을 한대. 이건 계획경제죠. 그러면 요 두 개가 섞여서 혼합경제네. 그치? 그 다음에 다 국가의 개입 없이 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 국가의 개입 없이 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국가의 개입 없이 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건 시장경제죠. 그쵸? 시장이 중요한 거니까 시장경제. 그렇다면 이거는 정답은 몇 번? 1번이네.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가나는 태풍으로 배추 수확량이 줄었을 때 서로 다른 경제체제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나타낸 거야. 물으면 답하래. 잘 봐. 자, 지금 뭐라면 시장에 맡겨두면 돼. 우리가 경제체제는 지금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그리고 혼합경제체제가 있어. 근데 지금 두 개를 물어보고 있는데 봐라. 시장에 맡겨두면 돼. 배추 가격이 올라 수요량이 줄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니까 시장한테 맡겨. 시장이 중요하네. 시장경제겠죠. 근데 나를 보니까 정부의 가구당 배추 배급량을 이전보다 줄여야 돼.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배추를 배급한다는 거야. 정부가 가구당 배추 배급량을 이전보다 줄여야 된다는 거야. 정부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줄일 거라는 거야. 정부가.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정부가 계획한다는 거야. 이거는 계획경제야. 그러면 가나 경제체제는 가는 시장경제체제, 나는 계획경제체제야. 가나가 배추 수확량 감소에 대처한 방법을 서술해보래. 이거 중요해. 가는 시장 가격을 통해 해결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어? 정부의 계획과 명령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야. 이거를 그대로 만약에 시험 문제 시장경제체제에 대해서 시장경제체제가 뭔지 서술해 보시오 하면 이렇게 해도 돼. 시장경제체제란 경제 문제를 시장 가격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제체제입니다. 그리고 계획경제체제란 경제 문제를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통해서 해결하는 경제체제입니다. 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시장경제체제가 뭔지 서술하시오. 왜냐면 시험 문제 시장경제체제가 뭔지 서술하시오. 계획경제체제가 뭔지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만약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은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서술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반복 유형 문제 1차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알겠죠? 예, 모두 다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고 차근차근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또 강의에서 4시간의 기적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I will